많은 사람들은 경매 매물을 떠올릴 때 그 매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경매라는 거래 방식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죠. 경매 매물은 대부분 채권자가 매물을 강제로 팔거나 그 밖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시장에 나오게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나 빌라 등 경매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매물들은 매물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문제나 등기부상의 이해관계로 인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경매를 통해 좋은 매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경매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입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원 경매와 공공기관의 물건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공매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보면 경매는 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인도명령제도를 통해 해당 매물을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매에는 인도명령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인도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원 경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매로 나온 물건부터 찾아야겠죠. 우선 경매 매물 정보 사이트는 무료 사이트와 유료 사이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와 네이버 부동산 경매 카테고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는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사진도 부실한 편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경매 사이트는 한 아이디로 월 3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사용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유료 사이트는 옥션원이나 두인 경매 등 상당히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 매물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기능 또한 편리하지만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므로 경매를 제대로 해보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유료 사이트도 기재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확실한 내용이 아닐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야기할 임장이나 권리 분석 등을 통해 직접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료 사이트의 내용과 실제 물건의 정보가 다르더라도 사이트는 참고를 위한 수단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경매를 하기 위해선 임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임장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나옴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에서의 임장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해당 지역에 가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낙찰을 받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그 지역의 시세나 환경 등 많은 정보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은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은 등기부와 임차인, 유치권 등의 권리를 분석하고 낙찰받을 목표 금액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권리 분석의 모든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입찰에 참여했던 매물을 통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채무자 점유로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등기사항을 보면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2,720만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것인데 말소 기준권리 아래에 있는 5,880만원은 낙찰가가 1억 8,600만원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우선 배당 순위인 1억 2,720만원이 넘어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물건의 감정가는 1억 800만원으로 나와 있지만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이니 앞서 이야기한 임장을 통해 직접 시세를 알아보아야 하죠. 이 아파트는 9,121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가 낙찰자가 개인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시 경매로 나온 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파트는 9,278만원에 낙찰되었죠. 이처럼 등기부와 임차인 현황, 유치권 등의 권리를 분석하고 낙찰가를 정하는 과정이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다음은 입찰 방법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일 입찰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일 입찰표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과 사건번호 등을 적은 뒤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을 적게 되는데 이 부분이 기일 입찰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1억의 입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10억 단위 칸의 숫자를 적어서 돈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사소한 실수는 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보다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보고 제출해야 하죠. 만약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일 입찰표에 나와 있는 대리인 인적사항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법인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위임장이 있습니다.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셨다면 이제 매수 신청 보증 봉투 안에 보증금을 넣으시고 사건 번호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찰 봉투와 기일 입찰표, 매수 신청 봉투 위임장 등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도장은 입찰표나 보증금 봉투 등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찍으셔도 상관없지만 서류를 전부 다 작성하고 난 뒤에 몰아서 찍으시는 것이 편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입찰 봉투 안에 작성한 서류들을 넣고 경매장 앞에 있는 입찰통에 봉투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약간의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아파트 미납 관리비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기록되어 있지만 않을 뿐 반드시 따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미납 관리비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지불하는 몇십만원 단위의 금액이 아니라 몇백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입찰표를 작성하면서 입찰가와 보증 금액을 적을 때 손으로 가리면서 적거나 천억, 백억 등의 단위는 X 표시를 하고 금액을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동산 임장을 갈 때 그 지역의 시세나 주변 정보를 알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서 실거래가 등을 많이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경매 물건 때문에 여쭤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분들은 친절히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매는 큰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물어보신다면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료수나 커피 하나 정도 사서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낙찰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고 배워본다면 그것은 언제가 됐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시도해본 것과 시도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유익하고 다양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an never own.